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지 시각 10월 26일 파악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밝혀진 하루 동안의 전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러시아군은 무려 1개 대대급 병력에 달하는 480명의 사상자를 냈고 2개 중대군에 달하는 전차 17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하루에만 1개 대대 분량에 달하는 분량인 30대에 달하는 장갑차를 잃었고 야포마저 12문을 파괴당하는 것은 물론 22대 기타 차량들까지 파괴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같은 엄청난 전과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루안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에 위치한 크레미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이 크레미나 방면에서 공군의 항공 전력 지원까지 받는 제병 연합군을 편성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의 항공기들은 아무런 전과도 거두지 못한 채 돌아가 버렸고 러시아 지상군은 우크라이나 지상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나머지 이 같은 피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루안스크 지역과 바흐무트 동부 지역에서 다시 공세를 시작했으며 워낙 압도적인 공세를 벌인 결과 순식간에 러시아군의 정착지 7개를 탈환하며 이틀간 무려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처치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수많은 러시아군이 도망치고 있는 줄로 알았던 헤르손 전선에서 사실 러시아군은 후퇴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속이기 위한 기만전을 펼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정보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과 똑같은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우크라이나 내 모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단히 괄목할 만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데 전선의 최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을 점령해 어떻게든 군권을 장악하려는 러시아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의지가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흐무트 지역에 러시아군은 하루에만 1개 대대 전술단급의 장비와 300명에서 4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기록하면서도 2달 동안이나 무모한 공세를 이어가며 자신들이 가진 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는데요. 그러던 중 이들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또다시 공세를 가하려다 오히려 증강된 우크라이나군 제93기계화 여단의 공세 때문에 2달 동안 징역했던 전선을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내주고 물러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바그너 그룹 위주의 러시아군 병력들이 그 이후에도 또다시 바흐무트 동부 외곽에서 공세를 벌였다는데요. 그러나 안 그래도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공세를 취하던 바흐무트 방면의 이들 러시아군은 또다시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현지 시각 10월 26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동부와 북부 루안스크 지역에서 강력한 공세를 시작해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하는데요. 이 공세로 인해 러시아군은 최근 바흐무트 방면에서 7개나 되는 정착지를 우크라이나군에 내주면서 이틀 동안 1,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방면에 계속해서 새로운 병력을 더 투입시키고 있지만 그럴수록 압도적인 화력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앞에 더욱 광범위한 피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부 방면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제62기계화 여단이 증원되었고 덕분에 우크라이나군 제110기계화 여단과 제112 영토 방위군 사이의 전력이 더욱 강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4달에서 5달이 넘도록 전투를 지속하며 전체 2만 명에서 3만 명 병력 중 8,000명 이상의 바그너 그룹 대원들을 희생시켜온 러시아군의 바흐무트 방면의 공세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 지역의 러시아군 부대는 사실상 끝장났다는 분석이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절대 방어선으로 지정했던 스바토우, 크레미나 방어선 중 중요한 요충지인 스바토우가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스바토우가 탈환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취약점을 더욱 치명적으로 찌르며 더욱 굴욕적인 패배를 안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루안스크주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리시찬스크 고지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이곳이 우크라이나군에 탈환될 경우 루안스크의 중요한 거점인 세베로도네츠크마저 우크라이나군의 점령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의해 밀려났던 과거의 굴욕을 되갚아줄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은 막강한 포병 화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에 의해 끝내 세베로도네츠크 외곽으로 밀려났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당시 수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압도적인 화력을 내세워 러시아군을 몰아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돈바스 루안스크주의 주요 산업도시 중 하나이며 이곳을 점령한다는 것은 곧 돈바스 지역의 2개 주 중 하나인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에 의미로 따져보나 실제 전술상의 이득을 따져보나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처럼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엄청난 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 전선인 헤르손에서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군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속이는 기만전을 벌여 큰 피해를 강요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러시아군이 그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을 따라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의 헤르손 전선에서는 러시아 측이 멋대로 임명한 주지사와 시장이 연일 헤르손을 떠나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알고 보면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군을 속이기 위한 러시아군의 기만전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 10월 26일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헤르손시 일대에서 보도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철수 관련
관련 정황은 모두 거짓 기만 작전이며 실제로는 무려 9천여 명에서 1만 2천 명에 달하는 수많은 러시아군 병력이 헤르손 시내 곳곳에 숨어 매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현재 헤르손에는 러시아군 병력이 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헤르손시에서 러시아군 병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다양한 역정보를 내보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최근 지난주를 시작으로 헤르손 시내 곳곳에서 무차별 약탈 및 폭력을 휘둘러 왔는데 이는 곧 헤르손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헤르손 시내를 떠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즉 헤르손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은 러시아군 병력이 아니라 헤르손 시의 주민들이었으며 러시아군은 이렇게 빠져나간 헤르손 시의 주민들이 러시아군 병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퍼져나갈 수 없도록 숨기기 위해 최근 헤르손 시에서 광역 전파 방위를 크게 강화하고 헤르손 주민들끼리의 연락이 모두 차단되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러시아군이 이처럼 실제로는 헤르손 시내 군 병력을 숨겨놓고 러시아군 병력이 모두 헤르손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방심한 채 헤르손에 무혈 입성할 것이라 착각한 우크라이나군 병력들을 기습 공격해 시가지 안에 완전히 가둬놓고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전이 만약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제2의 세베르도네츠크 전투로 할 만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시내에 더욱 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헤르손 주민들을 대피시키면서 이들 중 성인 남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만들고 강제로 징집해 러시아군 편에 서서 싸울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외 동원령을 통해 증원되고 있는 러시아 예비군 병력들도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규 배치된 증원군을 노바카오프카와 강 이북의 베리슬라보 지역에 집중 배치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손 시내에는 러시아 최정예 부대인 공수군 전력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선전되는 것과 달리 실제 러시아는 현재 도심의 각 블록을 요새화하며 시가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시가전에서는 공세를 가하는 쪽도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러시아군이 헤르손 시내에서 헤르손 주민들을 내세워 저항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해야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인데요.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릴 수 없다지만 날이 갈수록 갖은 권모술수로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키려는 러시아의 태도에 정말 학을 떼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세베르도네츠크 전투 때와 이번 헤르손 전투의 상황은 극명하게 달리 전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만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시가지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다 크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지금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거짓말을 모두 알아채고 있습니다. 공세에 앞서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병을 일방적으로 사냥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도하작전이 불가능하도록 타격을 계속해 피해를 더욱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스푸티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조차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어렵지 않게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마저 러시아에게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 정도로 러시아군은 막 나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시각 10월 26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드론을 7기 격추시키는 전과를 기록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군 드론에 대한 격추 전과가 줄어든 이유는 최근 러시아가 이란에게서 제공받은 300여 기의 샤헤드 136 드론이 모두 격추되거나 파괴되어 바닥나 버렸기 때문이며 계약상 남아있는 2100여 기의 드론을 사용하려면 추가 지원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란 또한 더 이상 지구상 최악의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지만 모두 의미 없는 바람일까요? 동부 전선에서는 더티밤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고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는 무고한 헤르손 주민들을 내세워 살아남으려는 러시아군의 의도가 모두 무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